걱정하죠. 이제 학원에 나오기도 찝찝하고 집에 있자니 공부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공기가 탁해지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조금 날씨가 짜증나는 날씨 비슷하게 가는데 여러분보다 우리가 더 힘들겠죠. 마스크 쓰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집에 가서 샤워를 하잖아요. 그럼 이 콧등이 빨그래요. 여기가 하도 움직여서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쓰고 있는 선생님이 별로 없죠. 코를 내놓고 말을 하고 있죠. 장진 선생님은 분명히 그럴 것 같고 상고 선생님은 아예 내리죠. 자, 나머지는 내가 잘 몰라서 여기 보면 문제 한번 봐볼래요? 실제는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잘 포악하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줄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 문제는 여기를 잘라요. 이 정도가. 예, 우리가 B4 사이즈의 반절을 한 문제를 넣기 때문에 그럼 얘는 18문제 정도 돼요. 18쪽에서 17개의 지문이 나와요. 근데 이런 지문 문제가 나올까요? 라고 묻는다면 나와요. 이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일리는 지금 이게 이 정도 나오는 문제인데 이걸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실험을 좀 하고 있긴 해요. 지금 다른 학원에서 학원 있기는데 어떤 거냐면 이 문제를 읽을 때에 이 1번을 다 읽으면 시간 내에 못 풀어냅니다. 원래 다른 과목에 비해서 민법의 지문은 좀 길어요. 요즘은 세법도 지문이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한 2,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세법도 좀 얄팍하면 거의 못 맞춰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내놓으라온 세법 선생님들 맨날 자기가 다 맞췄다고 하는데 내가 봤더니 반타작밖에 안 되더라고요. 유일하게 세법을 다 맞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세법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세법을 못 맞춰져요.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아요. 저는 매매계약 나오잖아요. 이게 계약금이잖아요, 지금. 그럼 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이미 뭐가 있어요? 증약금, 해약금, 유약금, 그다음에 유약벌이라는 게 먼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해약금 해제란 말이에요. 특히 이행착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토지거래가 나오잖아요. 저는 안 읽어요. 이미 토지거래, 이 계약금에서 토지거래가 나온다는 건 이미 허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이행착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론은 끝에야, 끝에.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건.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에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끝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허가 동그라미, 이행착수 동그라미,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꿔야 된다는 걸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냥 쭉 줄을 읽으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 문장의 키워드를 찾아서 풀어내면 빨리 읽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는 없다가 있다로 고쳐놔야 돼요. 이건 이행착수 아니에요. 이건 이행착수 아닙니다. 그래서 두 군데 고쳐야 돼요. 토지거래 이행착수 아니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두 군데가 고쳐져 있어야 옳은 지문으로 바꿔집니다. 그게. 두 번째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실제 뭐라고 돼 있어요?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이게 눈에 띄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건 전액이에요. 동그라미 지급되지 않았다. 여기가 키워드예요. 그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565조가 해약금 해제거든요. 해제권을 행사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건요. 왜 그러냐면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건 끝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요물계약 쓰시면 돼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가 아예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여기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끝털이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러면 해약금 해제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끊어야 되겠죠. 계약금을 유약금이란 말 보여요?
위약금 동그라미 위약금이 나오면 특이하게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특이하게 있는지 없는지. 위약금 특이하게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특이하게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위약금은 특이하게 있어야 손해배상 예정금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이 3번 해석이 돼요. 이게. 이 3번은 무슨 말이에요?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금 자체를 뭘로 한다는 거야? 위약금 특약으로 한다는 게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특약한다는 게 위약금 특약이거든요. 지금 위약금 특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요.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 수수된 후에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끝을 보면 매수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 동그라미죠.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럼 무조건 끝은 뭐예요?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없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이행에 착수하면 되는 거니까 해약금 해제가 안 되는 거고, 5번의 계약금이 수수된 이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그라미. 그럼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행 착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써줄 때 중도금 지급 전 이거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어가 나와도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것들은요. 해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옳은 정답이죠. 이건요. 근데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한 2번, 3번 읽다 보면 이 문장이 엄청 빨라져요. 속도 자체가.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해서 속도를 가산해야 되지. 여기다가 한 문제 푼다고 2분, 3분 가버리면 뒤에서 다른 문제를 못 풀어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2번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뭡니까?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판 거예요? 매도인이. 매도인 누구예요? 갑이 되고 매수자가 누구예요?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오면 민법은 주체하고 객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 그게 나오지 않으면 답을 찾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1번 갑, 매도인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전 동그라미, 수령한 계약금 배액 동그라미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65조죠. 해약금 해제. 옆에다 해약금 해제라고 쓰면 돼요. 해약금 해제. 두 번째, 갑의 해제권 행사는 계약금 배액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함께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옆에 쓴다면 해제 플러스 배액 제공 써놔야 되죠. 해지한 다음에 나중에 배액을 제공할게 그건 안 돼요. 해제 플러스 배액 제공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갑이 해약금 해제와 함께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제공했죠. 끊고요. 을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해도 끝틀이 나왔죠. 공탁 세모요.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 않아도라고 돼 있죠. 근데 하여야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럼 3번이 답이니까 굳이 뭐 4번, 5번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넘어가셔야 하는 게 이 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4번, 5번을 안 읽는데 이게 어정쩡하면 4번, 5번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을 또 먹어요. 이렇게. 자, 4번, 그리고 3번이 정답이고 4번에 배액상을 받은 을은, 배액상을 받았네 을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더라도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원소가 없습니다. 원상 회복하고 손해배상이 없다는 거. 5번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됐네요. 귀책 사유 나왔네요. 귀책 사유. 그 다음에 해제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야? 위약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네요. 그럼 뭐야? 지금 이게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건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뭐라는 거야?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이게 지금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질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었잖아요. 특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이 당연히 갑에게 귀속되는 건 아니에요.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금으로 보게 되고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여기 끝에 뭐라고 써놔야 돼요? 끝에는 이제 끝에 위약금 특약이 없잖아요. 위약금 특약이 없으니까 끝에 뭐라고 써놔야 되냐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거기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3번 갑은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22회 때 기출문제를 제가 약간 바뀐 거니까. 지금 1번이 어디가 포인트예요? 전부 타인 동그라미. 요 전부가 병거입니다. 자, 매수자가 선의 악이에요? 악이네요. 그러면 저손의 일대 전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여기 없다가 아니라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천이 병이네. 병 소인, 일부 소인, 일부 타인이죠. 일부 타인의 누구예요? 여기는 악이네요. 그러면 일태네요. 일태. 그죠? 저손의 일태. 대금감액 청구권이 있다. 계약 당시 이미 포락 동그라미, 포락이 수량 부족입니다. 수량 부족에서 악이네요. 재수 없다. 없죠? 아예 보호 방법이 틀렸고요. 그럼 4번에 지상권이네.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인데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악이 재수 없다. 없다 해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네요. 1분도 안 걸려요, 이건요. 그거 외우면. 그러니까. 5번에 뭐라고 했어요? 저당권 실행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누구의 선의악이 동그라미. 그럼 악이니까 뭐야? 손해배상과 해제권 청구할 수 있다. 저손해일 때 전에 재수 없다. 그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가볍죠, 이런 문제는. 근데 안 외우면 무겁습니다. 안 외우면 무장기 무겁고, 외우면 아주 쉽고요. 자, 비용 상환하고 부속물 매수 설명 중 잘못된 거. 자, 필요비 유익비 지출할 때 임대차 종료해야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번 정답.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 두 개 갈라야 되죠. 정답 1번이네요. 굳이 이건 몇 초도 안 걸리는데. 자, 2번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 동그라미죠.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그라미. 종료시가 아니에요.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자, 유익비 동그라미, 현존 동그라미. 유익비는 반드시 현존해야 돼요. 필요비는 현존할 필요가 없지만 유익비는 현존이 돼야 되고,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걸 누가 선택을 해요? 옆에 쓴다면 임대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걸 메모하면서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걸 메모하면서. 그게 공부니까. 다른 걸 읽지 말고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해석 능력을. 4번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은 끊고요.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 동그라미, 동의. 그 다음에 임대로부터 매수 동그라미, 매수가 됐네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인 임대차 종료 시 동그라미,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5번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맞죠? 강행 규정 동그라미. 자, 이에 위반된 약정은 임차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 규정 효력이 없다. 됐죠? 정답은 1번. 전체 1번은 정답인데요. 2, 3, 4, 5를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외워 주셔야 되고. 5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지금 이 5번 질문은 토지 임대차입니까? 건물 임대차입니까? 네, 토지 임대차인데 뭔지 모르고 풀면 안 되죠. 그럼 토지 임대차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이게. 자, 옳은 것은 1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갑은 동그라미, 현존 동그라미, 갱신 청구 동그라미 할 수 있다. 2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이 갑의 채무불이행 세무죠. 채무불이행은 무슨 의미예요? 거기 써져 있어요. 위에다가 풀떼게 차임이익이란 말이. 차임이익이란 말이 뻗뜩 생각나지 않고 그냥 줄 그으면서 읽고 있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거. 차임이익이 연체된 거죠. 그럼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이었나 그러면? 건물이 현재하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네요. 3번 갑이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세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을 했나 봐요.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4번에 지상 건물이 을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갑은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병의 건물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을이 승낙의 의사표를 하여야 틀렸죠. 이거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네요. 전체 다 알고 계셔야 될 지문이에요. 6번. 자, 을은 갑소유 동그라미죠. 무단 동그라미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거. 그럼 물청이네요. 그죠?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갑의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누가 을이 건물을 올린 거죠. 1번. 갑은 을에게 건물 토지 점유를 부당이득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당이득 동그라미. 2번. 불법행위 손해배상 동그라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동그라미. 3번. 갑은 을에게 Y주택의 철거되죠. 철거 동그라미. 토지 인도 동그라미. 철거나 인도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철거 인도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4번에 병이 을로부터 주택에 대해서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세권은 지금 침해자가 바뀐 건 아니죠. 침해자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을은 X토지에 대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이건요. 무단으로 건축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에 주택의 점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도 퇴거 청구는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 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전형적인 물청의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서 이런 건 애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문이 나오면서 그냥 그걸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바로 골라서. 대표적인 사례 문제는 애와주는 게 좀 편해요. 그래야지 문제를 보면서 답을 찍고 바로 넘어가거든요. 사례를 이해해서 푸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시험 볼 때 사례를 이해해서 본다, 사례를 이해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답을 찾는다, 그런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늦어버려요. 사례를 풀 때에 한 2, 3분이 가버리거든요. 그 사례는 정형적인 사례도 있잖아요. 삼자를 위한 사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유현부담 같은 거 나오잖아요. 여기 물창 같은 거. 그럼 대표적인 사례는 애와가지고 이 지문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라는 걸 미리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지문이 나와요. 사람이야 바뀌겠지만 내용은 똑같다고요. 그래서 좀 스피드 있게 풀어내는 게 가장 좋아요.